안녕하십니까 여러분. LA 한인상공회의소 이사로 있고 서울메디칼 그룹의 회장으로 일하고 있는 내과의사 닥터 차민영입니다. 지금 미국은 꼭대기에 지금 와 있는 그런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저 동부 지역 LA 뉴욕 뉴저지 쪽은 지금 정점을 지나서 에이펙스 지나서 좀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 LA는 아직까지 꼭대기에서 계속 머무르고 있는 그런 상태인데, 이제 제가 그래프로 좀 잠깐 봐드리면 Daily New Case in United States, 여기 보시면 매일 생기는 케이스가 이 쭉 내려가야 되는데 내려갈 때 하다가 계속 지금 여기서 이런 식으로 계속 진도가 나오고 있는 그런 추세가 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액티브 케이스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좀 돌아가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망 케이스도 지금 이것이 내려갈 때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계속 여기서 쭉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하여튼 전체적으로는 조금씩 내려가고 있는, 그러니까 꼭대기를 약간 지나간 그런 상태가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귀가 아프도록 들으신 대로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쓰기, 이 두 가지입니다. 이게 제일 쉽지만 이것밖에 현재로서는 방법이 없으니까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다른 사람들하고 앉으실 때 2m 이상 거리를 두고 꼭 다니실 때 마스크를 쓰셔야 됩니다. 이번 여름, 이번 가을, 겨울 끝까지, 크리스마스 때까지 여러분들이 밖에 나갈 때는 무조건 마스크를 꼭 쓰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 자기로부터 나가는 비말도 막을 수 있고 다른 사람한테는 비말도 막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꼭 N95 아니더라도 집에서 만들어 쓰는 천 마스크가 좋으니까 쓰는 것이 안 쓰는 것보다는 몇 배로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여러분들 손 씻기, 이건 정말로 10번을 강조해도 지나치 않은데, 다른 사람을 하여튼 만나면 악수 안 해야 되지만 악수를 했다, 어떤 식으로 접촉을 했다 그러면 바로 화장실 가서 달려가서 손을 씻으십시오. 한국에서 30초, 최소한 20초 이상 흐르는 물에 비누를 잘 쓰시고, 만약 그것이 없으시면 알코올 세정제 60% 이상 되는 것으로 열심히 잘 닦고, 그런 식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자기 몸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결국 이제 보면은 걸려서 돌아가신 분들이 두 가지입니다.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기저질환자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아주 면역성이 떨어지는 분이죠. 아주 다른 젊은 건강한 사람에 비해서 면역력이 반의 반도 안 됩니다. 이분들이. 그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싸워서 이길 힘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는 것인데, 그러니까 사망률이 50세까지만 해도 0.2%인데 실상 그보다 훨씬 작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항체 검사 해보면 알지만 많은 분들이 자기도 모르게 걸렸다 나은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실제 사망률은 0.1%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젊은 분에게는 그 이하이기 때문에 걱정 안 되는데, 결국 면역력이 약하신 분들, 기저질환이 많은 분, 기저질환이라는 것은 첫째가 심장병이 있다든가, 둘째 당뇨병, 고혈압 또는 만성 폐질환, 만성 간질환, 만성 신장질환, 이런 만성병을 가지신 분들이 면역성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 반의 반도 안 되기 때문에 걸려서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쓰러지는데, 결국은 이제 그런 분들은 그야말로 다른 사람 만나지 않도록 집에 그냥 가만히 계셔야 됩니다. 아무리 힘들더라도 가만히 계시고, 자기 실제 가족이라 하더라도 가난한 사람 만나지 말고 전화로 안부를 물으라, 이런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괜찮은데, 아까 말했지만 사망률 0.2%, 0.1% 하는데, 그럼 돌아가신 분이 왜 돌아가시냐? 그분들은 사이토카인 스톰이라고 하는 걸 또 운 나쁘게 걸려가지고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저런 분들이 절대 안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저런 분들도 나는 괜찮겠지 하고 밤에 모여서 파티를 한다든가 이렇게 많이 한다는데,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예, 자기도 걸리면 위험할 수 있고, 또 자기는 괜찮아도 다른 분, 연세 많은 분이라든가 기저질환자에게 전염시켜서 위험을 전파하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도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세는 일반적으로 감기와 독감 증세를 전부 다 가지고 있는데, 이제 제일 3대 증상이라고 부르는 것이 기침, 특히 마른 기침이 많고 열 38도 이상, 또 세 번째는 숨이 차다, 이것인데 그 말고도 두통, 전신 근육통 또는 가래가 나올 수도 있고, 또 이게 위장 질환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배가 아프다든가 또 설사한다든가 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하여튼 전신 질환으로 다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감기라 독감과 정세로는 구별하기 사실 굉장히 힘듭니다. 이게 바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위험한 건데, 다른 감기나 독감일 때는 보통 무증상 있고, 특히 잠복기 때
굉장히 그건 거의 안 되는데 이건 됩니다. 이 바이러스는. 그것도 그 잠복기라든가 이것이 무려 2일에서 14일까지 됩니다. 뭐 더 길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여튼 이 14일까지는 자기는 증상 없지만 다른 사람 만날 때 전파를 잘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이 바이러스 지금 전파력이 높은 거고, 항체 검사를 하면 자기도 모르게 걸린 사람이 그렇게 많고 실제 감염된 사람은 20배 내지 50배로 봐야 됩니다. 예, 그 정도로 이게 다 이것은 결국 자기도 모르게 다른 무증상 감염자한테 걸렸다가 자기도 또 무증상으로 나은 겁니다. 네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냥 자기가 증상 있으면 집에서 자가격리하라 그랬는데 지금은 다행히 시에서 검사를 다 무료로 해준다 그러니까 자기가 좀 부진하고 발품을 팔 수 있다면 검사한 데 가서 받아보시기를 제가 권하고, 뭐 그렇게 바빠서 안 된다면 사실은 원칙적으로는 자가격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코로나19에 걸렸을 확률도 많이 있거든요. 그냥 집에서 쉬면서 휴식을 취하라. 이것이 이제 일단 원칙입니다. 다른 사람 절대 만나지 말고. 네, 그리고 열이 사실 많이 난다. 열이 날 때도 38.5도 섭씨로 여기서 이제 101.5도가 넘으면 타이레놀을 드시는데 그 이하에는 타이레놀을 드시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게 발열이라고 하는 것이 자기 몸이 바이러스와 싸워 이기려고 하는 방어 기전의 하나이기 때문에 열이 별로 없는데 타이레놀을 먹는 것은 별로 권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시원한 물만 마시고, 아까 본인 말씀하신 대로 비타민 C와 D를 많이 먹고 또 그런 야채 과일 많이 먹고 하루 8시간 이상 푹 주무시면서 휴식을 취하면 많이 나는데, 만약 열이 102도, 103도로 이게 너무 높을 때는 독감이라 생각될 땐 타이푸를 먹어서 치료하는 게 낫고, 또 만약에 검사를 해서 코로나19 나왔다 그러면 의사 선생님과 잘 상의해서 먹는 약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또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그건 또 다음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네. 미국에 이게 한국 거부터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미국 걸 말씀드리기 싶습니다. 우리도 한국 사람이니까. 서울의대 코로나19 과학위원회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약을 했는데 결국은 쓸 수 있는 것은 렘데시비어, 하이드록시클로로킨 2개밖에 없습니다. 한국도. 그러니까 미국도 마찬가지로 현재 이머전시로 사용할 수 있는 허가난 것은 2가지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렘데시비어라고 하는 약은 이건 외래로 쓰는 약이 아니고 입원해서 닌겔에 넣어서 쓰는 약입니다. IV로. 그리고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사실은 먹는 약으로서 유일한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것이 외래로 먹을 수 있었는데 뭐 하여튼 여러 가지 하여튼 관계로 이 약이 지금 입원했을 때만 또 쓰게 되어 있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현상입니다. 사실은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이 외래로 써서 효과를 본 환자들 대단히 많고 이 약은 5일밖에 먹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굉장히 짧은 기간에 먹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볼 수 있고, 안전하다는 연구 보고가 굉장히 많은데 불행히도 그건 일반인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위험할 수도 있다는 쪽만 많이 알려지다 보니까 이게 의사나 환자는 꺼리다 보니까 이런 좋은 약을 지금 먹지 못하는 지금 현실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근데 하이드록시클로로킨은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낭창 환자들은 거의 반평생을 먹습니다. 20년, 30년 먹는데도 큰 부작용 없이 잘 먹을 수 있는 그런 안전한 약인데, 이것은 단 한 가지 심장병이 있는 분은 먹기를 권하지 않습니다. 그분들에게는 드물지만 부정맥을 일으킬 수 있어서 의사들이 심장병 있는 환자에게는 처방을 하지 않고, 그 외의 환자들은 제 환자만 해도 몇 명 써봤더니 걸린 사람들이 다 하루 이틀 만에 다 병이 다 잘 나았고, 실제로 많은 연구들에서 세계적으로 써서 좋아졌다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막 먹으라는 건 아니고 여러분의 주치의와 잘 상의해서 드시게 되면 드시라는 것이 제 권고가 되겠습니다. 더위에 약한 건 사실인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렇다고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지금도 보면은 아프리카라든가 더운 적도 근처에 있는 나라에서는 바이러스의 발생률이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지만은 제로는 아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여기도 날씨가 더워진다고 해서 바이러스 죽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액티비티는 많이 약화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기에 우리의 적기입니다. 그때 꼭 이겨야 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이런 걸 다 해서, 그러면은 나라를 갖다 락다운을 풀다 하더라도 마스크를 잘 쓰고 그러면 이 더운 여름에 바이러스 액티비티 떨어질 때 우리가 이기고 나서 우리가 이 미국이 이번 바이러스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것은 저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스페니쉬 플루, 스페니쉬 독감이 1918년에 전 세계적으로 생겨서 전 세계에서 5천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어떤 연구는 1억 명 이상이 사망했다는 연구도 있는데 보면은 첫 번째 웨이브가 있다가 몇 달 지나서 세컨 웨이브가 훨씬 몇 배로 위험했고 또 세 번째, 그래서 1919년 후반기에 지나서 그 1년 반 동안 이 바이러스가 창궐했습니다. 지금 같으면 이게 생겼으면 아마 타임플루라는 약이 있어서 이렇게까지 안 걸 텐데 지금 불행히도 코로나19에 대해서 특효약이 없는 시점이라서 우리는 지금 이렇게 될까 싶어서 걱정했습니다. 지금 첫 번째 웨이브를 잘 막다 하더라도 두 번째 웨이브 생길 수 있고 운 좋게 우리 이 시점에서 백신이 개발되면 이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백신 개발에 전 세계가 열심히 지금 하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게 돼봐야 되는 거라서 만약 그때까지 안 되면 어떡하나 지금 걱정이 많고 결국 저희들은 이렇게 안 되기 위해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이거는 그냥 뭐 금년을 넘어서 아마 2021년, 2022년까지도 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사실 백신이 없으면 하여튼 그런 것은 아시고 여러분들께서 하여튼 자기 건강에 철두철미하게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될 가능성은 반반입니다. 지금. 네. 백신이 다행히 그 전에 백신이 개발돼서 전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맞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겨나갈 수 있는데 그렇게 될 확률이 사실은 반반이기 때문에 저도 반반이라 말하고 하여튼 현재까지 미국에서 5월 6일 이 시점에서 7만 4천 명이 돌아가셨는데 그리고 120만 명이 걸렸고 앞으로도 이 정도가 다시 지금 커브에 이렇게 올라갔는데 이 정도 걸렸으니까 내려갈 때도 그 정도 됩니다. 결국 120만 명 정도가 다시 더 걸릴 거고 추가로 또 한 7, 8만 명이 또 더 돌아가실 거로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를 쓰고 근데 이 N95를 지금 의료진 말고 쓰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말한 것은 첫 마스크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하고 생각했습니다. 첫 마스크를 쓰고 제가 이렇게 있는데 이 정도 거리에서 만약에 한 밀폐된 방에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걸릴 확률이 조금 있죠. 그러나 이제 그게 아니고 이 첫 마스크를 쓰고 계속 움직인다면 사실 걸릴 확률은 굉장히 낮습니다. 예, 그게 하고 있으면 이게 바이러스가 그냥 공기 통해서 나가는 게 아니고 비말, 침방울 통해서 나가기 때문에 마스크를 쓰고 있으면 거의 한 90% 이상 막을 수 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습니다. 첫 마스크 하더라도. 그래서 나도 맞고 상대방도 맞고 그러면 실제 공기 중에 나가 있는 것은 별로 없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얘기를 계속 하는 게 아니고 돌아다닌다면 예를 들어 거리에서 다 마스크 쓰고 다닌다. 걸릴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네네. 그것이 너무나 허접한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그것이 꼭 타이트하게 막아야 됩니다. 이게 제가 그 상태에서 말한 거지 이것이 헐렁해서 이게 걸친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다 빠질 수 있다면 사실은 효과가 없는 거고요. 제가 말한 거는 앞뒤로 타이트하게 잘 막았을 때 얘기가 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그대로 다 할 수 있는지 몰라도 원래 제대로 한다면 마스크 쓰기 전에 반드시 비누로 2, 30초 이상 흐르는 물로 비누 잘 씻은 다음에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고 그리고 착용한 다음에는 바깥을 가난을 만지지 말게 돼 있습니다. 옆에 하고 돼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해서 밖에 다닐 때 마스크를 자기 손에 대고 한다면 이게 의미가 없죠. 절대로 바깥에 쪽은 아무런 손이 안 닿게 주의를 하시고 왜냐하면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또 침방울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여기 걸릴 수 있기 때문에 그 집 왔을 때도 바깥쪽은 만지지 말고서 벗을 때도 조심해서 벗고 딱 내려놓고 나서 바로 손을 또 씻도록 비누로 그렇게 지금 하는 것 되어 있습니다. 천으로 된 마스크는 사실 뜨거운 물에 70도 이상 뜨거운 물에 예를 들어서 한 5분, 10분 이상 끓인다면 거기 있는 바이러스, 박테리아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첫 마스크 장점이 그겁니다. 근데 N95 이런 건 끓일 수도 없고 이것을 그 마이크로 오븐에 하면 어떻게 되나? 그럼 거기에 있는 정전기 같은 효과가 7, 80%가 줄어드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첫 마스크가 오히려 재사용하기는 더 좋다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면 도움이 안 된다고는 할 수 없겠지만 그걸 먹었다고 해서 코로나19에 접촉했다 환자랑 그러면 절대로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제 생각 한 2, 3% 도움이 되면 됐지, 30%, 50% 도움이 된다, 이렇게는 할 수 없습니다.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나을 겁니다. 그러나 그걸 믿고 있으면 안 되고, 가능한 한 안 걸리도록, 접촉 안 하도록 주의를 기울이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말한 대로 이게 풀린다 하더라도 절대 방심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걸리면 고생을 굉장히 하십니다. 대부분이 뭐라면 독감 걸리는 것 중에서 최악으로 걸린 것보다도 더 고생했다는 분이 많습니다. 그 정도로 온몸 쑤시고 아프고 두통이 심하고 고생을 많이 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젊은 분들도 한 얘기입니다. 젊은 분들 대부분 그렇고, 연세가 많은 분은 운 나쁘게 사망도 많이 하시니까, 하여튼 안 걸리려면 가능한 한 필요 없는 모임에 안 가셔야 됩니다. 가능한 한 개인 모임을 하자. 오래간만에 우리 안 만난 지 오래됐으니까 한번 모이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제발 금년에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꼭 마스크는 꼭 쓰셨습니다. 아무리 귀찮더라도. 자기가 하여튼 밖에 나간다 그러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하더라도 꼭 쓰시고, 특히 실내에 있을 때는 다른 사람 한 명만 있더라도 쓰셔야 됩니다. 다른 분하고 그렇게 쓰시고, 손 씻는 건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수시로 씻고, 손 씻기가 귀찮으면 하여튼 손 세정제를 호주머니 들고 다니면서 수시로 하루에 10번이든 20번이든 꼼꼼하게 잘 닦으시고, 그렇게 해서 사회적 거리두기, 다른 사람 앉을 때는 항상 2m 정도 거리를 두고 앉으시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걸릴 확률은 사실 5% 이하입니다. 0은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그러면 금년 말까지 여러분들께서 건강하게 잘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을. 네네네. 네, 여러분. 지금 날씨 이제 더워지고 있고, 여러분들이 한 달 반 이상 실내에 계시면서 얼마나 답답하십니까? 그 답답하고 힘드신 거 제가 충분히 잘 알고, 그렇지만 한번 여기에 코로나에 걸리면 정말 고생하십니다. 운 나쁘면 자기 생명 잃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힘들더라도 자기 집에서 가만히 있으시면서 제가 아까 방금 말한 사회적 거리두기와 마스크 쓰기, 이런 것을 특별히 신경 써서 그리고 다른 사람에도 안 걸리도록 같이 우리 협력해서 이 코로나19와의 3차 대전을 이겨나가도록 그렇게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대단히 감사합니다.